자, 3단계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을 주어진 문자를 사용하여 가장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볼까요? n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나타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활용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활용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예를 들어 볼까요? 2, 3, 4. 또 뭐 있을까요? 7, 8, 9. 좀 더 크게는 100, 101, 102. 숫자가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커질 때 얼마씩 커진다? 연속하기 때문에 1씩 커진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n이 가장 큰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수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만약에 n이 가장 작은 수라면 n부터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 커진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 수는요. 또 1 커진 n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식으로 나타내 본 내용은 n이 가장 작은 수일 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n이 두 번째로 큰 수일 때, 중간 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다음 수는요. n보다 1 커진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수는요. n보다 1이 더 작은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속한 세 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세 수가 모두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n-1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n이 1이 돼버리면 n-1이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n이 가장 큰 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젠 잘 알 수 있겠죠? n보다 하나 작은 n-1, n-1보다 하나 작은 n-2가 될 거예요. 근데 n-2도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n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요, 문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출제자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나타내고 그것들의 합을 구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맞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걸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세 수의 합을 구했을 때, 합을 구해보시죠. 합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서로 더해져서 0이 되면서 합이 매우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3n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n을 중간수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거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죠. n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짝수와 홀수를 나타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짝수는 어떤 수죠? 짝수 예 들어볼까요? 2, 4, 6, 8, 10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수가 짝수죠. 짝수는 다른 말로 몇의 배수다? 네, 맞아요. 2의 배수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홀수는 어떤가요? 홀수는 짝수가 아닌 수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는요. 2의 배수에서 1을 빼거나
1을 더한 수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내용 가지고 식을 세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는 1번이었고요. 지금은 2번입니다. 2번에서 n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짝수는요? 그렇죠. 2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곱셈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짝수는 2n이다 라고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홀수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짝수가 아닌 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n에서 1을 빼거나 또는 2n에서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n이요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봤고요. 3번 문제 가볼게요. 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개 모두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니까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3번 문제 볼게요. 100의 자리의 숫자가 x이고 10의 자리의 숫자가 y이고 1의 자리 숫자가 z인 수를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요. 보시죠.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렇게 나타낸 학생이 많을 텐데 혼자 풀었을 때 이 의미는요. 요 의미예요. x, y, z는 곱셈 기호가 생략된 x 곱하기 y 곱하기 z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 내용대로 x가 100의 자리 숫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 지붕을 그려주면 됩니다. 위에 바를 그려주면 이 의미가 바로 x가 100의 자리고 y가 10의 자리고 z가 1의 자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은 뭐죠?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이죠. 이걸 다시 써보면 1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 곱하기 100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2는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2가 아니라 2 곱하기 10을 나타내고 3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자로 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x는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x 곱하기 뭐다? 100이다. y는 10의 자리니까 y 곱하기 뭐다? 10이다. z는 1의 자리니까 z 곱하기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식정리를 좀 더 간단히 해보면 x 곱하기 100은 곱셈 기호 생략하면서 보통 숫자를 앞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뭐다? 100x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y 곱하기 10은요. 10 앞으로 빼면서 곱셈 생략하면 10y다. 그리고 z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네, 3단계 문제니까 좀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여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알파벳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p가 1000의 자리 숫자고 q가 100의 자리 숫자고 r이 10의 자리 숫자고 그리고 s가 1의 자리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타낸다? PQRS 바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다? 위에서 풀어봤듯이 P는 1000P, Q는 100Q 더하기 10R 더하기 S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표현 바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것까지 꼭 알아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